따질 수는 없겠지만 사업, 제조업이라든지 IT 서비스업을 한 16년 정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폐업을 3번 했으니까요. 저도 이자 대표님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사업을 마지막 사업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허 출원 협동조합이라는 이름 혹은 그 발명가, 지식재산 사업가로서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일부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특허 같은 지식재산, 산업재산을 기반으로 하면 자기가 직접 사업화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직접 사업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양도하거나 기술 이전하거나 빌려주거나 해서 수익화, 사업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그냥 사업하는 거하고는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2부 강의는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우선 강의 드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죠.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이디어가 과연 특허로 낼 만한 것인가, 어떻게 검토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수론하는 데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지원받는 제도가 뭐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럼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첫 번째 때는 이제 특허라든지 발명의 일반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특허 출원 협동조합의 강연 부분에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 그리고 발명, 이것들에 대한 개요죠. 우선 발명은 특허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허가 되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발명이라는 것, 발명의 출발점은 뭘까요? 누구나 압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불편함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발명은 나오지가 않아요. 만족하는 삶에서 발명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오늘 강의 주제와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불편함 중에서도 생활성의 불편함. 결국 발명이라는 것, 특허라는 것, 이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제도를 위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결국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삶, 생활에서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발명이고, 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특허제도죠. 자, 그러면 발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요? 당연히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희자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홍학 박사들이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였어요. 홍학 박사들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들이 얻어진 아웃풋하고 이희자 대표님이 직관적으로 짚어준 아웃풋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냥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발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뜻밖에도 우연, 직관, 이런 것들이 노력과 버무러졌을 때 발명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연은 말 그대로 진짜 우연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생활의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아주 우연한 발명품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 아시는 사례들입니다. 뭐죠 이거? 포스트잇이죠. 다 아시죠? 3M의 연구원이 잘못 개발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제 특허입니다. 지금은 물론 소멸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허는 20년이면 소멸이 됩니다. 저 포스트잇을 특허 출원서로 작성을 한다 그랬을 때 청구항을 작성해봐라 라고 변리사한테 미션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젊은 변리사 몇 명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청구항은 아닙니다. 청구항은 대략 이 정도가 독립항일 거고요. 이게 이제 종속항 정도가 될 겁니다. 1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요소, 사각형의 형태를 띤 한 장의 종이.
요소가 있고요. 그 종이의 한 면, 전부 또는 일부의 접착력이 도포된다라는 구성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접착액에 의해서 다른 객체, 다른 데에다가 붙일 수 있다, 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타면, 그러니까 접착제가 발라져 있지 않은 곳에다가 필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종속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항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이게 아마 2항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3항 정도의 이 접착액의 접착 강도 정도를 예시할 수가 있겠죠. 너무 딱 달라붙으면 포스트잇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생활 발명을 이렇게 말로 풀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생소하고 생경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거. 이거 특허입니다. 특허고,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은 미대생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미대생. 지우개를 맨날 잊어먹어서 지우개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필을 꽂아서 썼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장난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발명됐습니다. 이것도 이 청구항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요소들을 뽑아보면 상당히 생경합니다. 일방향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긴 연필이라는 요소 하나가 필요합니다. 일단 긴 연필이어야 돼요. 그리고 1단부에 지우개가 고정돼야 된다. 끄트머리에 지우개가 고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우개가 일부러 노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연필과 결합될 수 있도록 둘러싸는 덮개 같은 둘레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아마도 독립항이 돼야 될 겁니다. 1항. 그리고 2항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둘레가 일부라도 지우개나 연필의 직경보다 작도로 꽉 눌러줘야지 연필도 안 빠지고 지우개도 안 빠지죠. 이런 종속항을 넣었습니다. 이 네 번째에 있는 요 요소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필 둘레하고 지우개 둘레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본드를 붙인다거나 압착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종속항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얼핏 설명을 드렸지만 독립항과 종속항이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독립항은 그것들, 그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합집합의 의미이지만 그 범위는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요소들이 한 항에 몽땅 들어있으면 그 특허의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A, B, C, D, E, F 이렇게 여러 개가 요소로 들어가 있다면 A, B, C, D, E, F가 만들어내는 공간들의 교집합인 요만큼밖에 특허의 범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소가 3개다. A, B, C 그러면 A, B, C 그 사이에 나오는 이 정도의 공간이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항에 들어가는 특허의 요소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개수가. 근데 너무 작으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공지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기술과 차별화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그 청구의 범위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기존의 기술하고 차별화될 수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그 요소들의 가지수가 가장 작은 뭐라 그러나요? 최소 공배수라고 그러나요? 최대 공배수라고 그러나요? 그걸 뽑아내는 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또 하나 보죠. 일자 드라이버하고 십자 드라이버가 함께 있는 드라이버. 이것도 특허입니다. 그전에는 십자 드라이버 따로, 일자 드라이버 따로였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거.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정말 단순하거든요. 원래부터 그랬을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처음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죠. 어찌됐거나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건 2가지죠. 첫 번째는 드라이버 몸체. 한쪽 끝은 일자고 한쪽 끝은 십자다. 그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그거를 삽입할 수 있는 손잡이. 이 2가지만 있어도 독립항이 구성이 됩니다. 세 번째 거는 종속항으로 넣을 수 있어요. 결합할 수 있는 고정부. 아까 보셨던 이거.
요거는 없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이것과 이 손잡이의 홈이 딱 맞으면 이 부분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요. 정숙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잡이의 신축성 소재로 안 미끄러지게 한다. 정숙하는 거지.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생활 속의 발명품들도 문장으로 만들어서 청구의 범위를 작성해보면 상당히 생경합니다. 생활 발명은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생활 속에서 우연하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공학적인 논문도 아니고, 예, 생활 발명은 시제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허는 샘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허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사진을 찍어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당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럴듯하다, 말이 된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면 등록이 되는 거죠. 이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대충 생활 발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연, 두 번째 노력.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요소, 우연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연은 정말 우연히 떠오를까요? 우연히 떠오른 때와 장소의 조건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제 강의를 들어보신 적 분들은 들었던 표현일 텐데, 제가 강남역에 갔다가 뱅뱅 사거리를 갈 때 09번 서초 마을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불현듯 하나가 떠올랐고 그 아이디어를 그날 밤에 들어가서 바로 추론서를 써서 다음날 아침에 수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도 안 돼서 그거를 제법 돈을 많이 받고 팔았어요. 자, 그 다음부터 제가 강남역에 가면 2호선을 탔을까요? 양재역까지 와서 3호선을 탔을까요? 당연히 4호선을 탔죠. 근데 더 웃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다음번에 09번 마을버스를 타고 뱅뱅 사거리를 지나서 양재역을 가는데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거짓말같이. 우리 노래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찝찝한 거는 항상 맞아떨어져요. 좋은 일은 생기려다가도 말고. 대자별하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때와 장소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거였다면 그 상황, 그러니까 그때 그 장소를 반복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연이지만 그 우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연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도 노력하면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일단 노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학습이죠. 내가 IT 컨버전스에 관련된 특허를 내고 싶다, 내가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뭔지를 몰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아는 건 기본이거든요. 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명, 특허는 리포트가 아닙니다. 논문이 아닙니다. 발명으로 인정을 받아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규성은 기존에 있던 것들과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고, 진보성은 기존에 있던 것들의 조합보다 나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요소들의 조합으로 용이하게 될 수 없어야지 발명으로 인정받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발명이
일하는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소의 창의성, 창조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뭐 트리즈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창조력은, 창의성은 개인적인 편차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저희 한 달여 전에 바로 이곳에서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트리즈 방법론을 충분히 훈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세요. 우선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발명거리를 찾아내는 데는 이렇게 40가지의 원리가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서 40가지 발명 원리 그렇게 쳐보세요. 40가지가 나오고 그 사례들도 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분리분할, 한 덩어리예요. 원래는 한 덩어리예요. 근데 그걸 쪼개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관이나 이동, 휴대가 편리해집니다. 사다리도 보세요. 원래는 우리 어렸을 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40대 이상은 기억나실 거예요. 한전 직원이 전신주 공사할 때 들고 다니던 대나무 사다리 기억나세요? 한 20m 됐죠? 그거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휘청휘청 하면서. 지금은 안 그렇죠. 이게 있으니까. 이런 게 발명입니다. 거창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사다리를 노상 보던 우리 입장에서는 불과 20년 전에 20m짜리 대나무 사다리를 한전 직원 둘이서 낑낑대고 들고 다니던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힘들죠. 다음은 비대칭입니다. 원래는 대칭이었어. 원래는 평평했어. 그런데 그 대칭성을 파괴함으로써 기능적인 특징이 더 부가가 되는 경우입니다. 서울의 빨대가 그래요. 빨대에는 어마어마한 특허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끝이 뾰족한 빨대는 바로 이 비대칭이라는, 그냥 빨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좀 딱딱한 놈 푹 쑤실 때 안 쑤셔져. 일단 안 쑤셔져. 그게 첫 번째 불편한 점이고, 뾰족하면 또 뭐가 좋냐면요, 끝이 평평하면 컵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을 때 평평하면 마지막에 남은 그 빨대가 쪽 붙어요. 빨판이 된다는 거죠. 근데 끝이 이렇게 뾰족하면 빨판이 안 됩니다. 그죠? 계속 최후의 한 방울까지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빨대에 또 놀라운 특허 하나는 아시죠? 자바라입니다. 자바라. 그 전에는 빨대를 가지고 음료를 마실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먹었어야 됐어요. 만약에 제끼면 옷을 버리죠. 그런데 자바라가 나온 뒤부터는 우리가 우아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대칭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비대칭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비대칭의 특허 발명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결합은 크게 말하면 2가지입니다. 시간이냐 공간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다리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리미로 옷을 다릴 때 물로 스프레이를 뿌리죠. 그리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물로 뿌리는 스프레이가 옛날에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사발에다가 물을 한 모금을 마시고 한 다음에 다림질을 했죠. 그리고 다리미가 지나갔어요. 시간이 분리되어 있었죠. 근데 그 2개의 시간을 합쳐버렸습니다. 바닥면에서 증기가 분사되었겠죠. 이것도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특허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일상화되어 버렸죠. 이번엔 범용성. 범용성이라는 게 이제 용어가 오히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두 가지의 경우 수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나머지 경우의 수를 커버하는 경우입니다. 소파로 썼다가 침대로 펼칠 수 있는 변형 소파도 그렇고요. 미니밴에 있는 접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경우도 범용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의자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의자가 접히지 않는다면
뒷부분에 짐을 싣기 위한 칸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를 접고 또 접어서 충분히 물건을 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니까 차가 뒤쪽으로 더 빠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포개기. 포개기는 이제 전형적인 게 안테나 특허라고 합니다. 안테나, 망원경 같은 형태죠. 쌓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게 이제 의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몇 가지의 발명 원리들만 보시더라도 훨씬 더 쉽게 생활 발명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존재하던 혹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특허나 실용신앙으로 등록받지 않으면 발명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랑만 하고 끝나는 거죠. 딴 사람이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생활 발명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앙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특허나 실용신앙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그 형태로는 지금까지 선보인 적이 없어야 됩니다. 특허로 등록된 적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선보인 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진보성은 특허에만 해당됩니다. 실용신앙은 진보성까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보성은 만약에 네가 새로 만든 발명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A, B, C들을 그냥 합친 것으로부터 기대하지 않던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것들의 물리적인 합체로는 특허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허는요, 그 기술이 훌륭해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진보성과 신규성 면에서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 등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 발명진흥회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발명진흥회에서 만들어낸 교재 중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생활 발명인데요.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시간을 드릴게요. 자, 뭘까요? 어렵죠? 뭘까요? 자, 지금부터 모르는 사람 노래 한 자리 하는 겁니다. 뭘까요? 각도기. 아닙니다. 이걸 맞춘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보여드릴게요. 피자 먹는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답을 알고 보니까 아시겠죠? 피자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밀거나 당겨가지고 피자가 앞쪽으로 나오게 하고 뒤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즉, 손에 피자 빵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탄성을 질렀는데요. 감탄의 탄성이었습니까? 한심한 탄성이었습니까? 이 특허가요, 물론 실용신앙입니다. 특허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리인마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리사가 200만원 받고 써줬다는 거죠. 저 출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실용신앙으로 출원을 했을까요? 저 사람이 돈이 남아 돌아서 등록증을 벽에다가 꼭 걸어놓고 싶어서 저거를 출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 출원인은 저 아이디어로 상품화해서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처음 떠올랐을 때는 그 아이디어를 스스로 혹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 기법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허청, 발명진흥회에서 제안하는 ALU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Advantage, Limitation, Unique Quality라는 세 가지 변수로 평가를 해보자는 건데요. 말은 어렵지만 별거 아닙니다.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그리고 유니크한 특징이 뭐냐,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발명의 아이덴티티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명이 특허가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아이디어를 적고요. 항목별로 이 항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겁니다.
비용, 적용 가능성, 활용 자원이라고 이제 기술이라든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죠. 이런 변수들과 각각의 아이디어들을 놓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좀 더 나은가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아이디어가 많을 때는 쌍비교법이라 그래서 이쪽의 아이디어를 쭉 놓고요, 이쪽의 아이디어를 쭉 놓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리그전이죠. 그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낫다. 그럼 또 얘랑 또 누구랑 붙여보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발명진흥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가기법인데 저는 저걸 보면서 그다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발명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10개, 20개가 있어가지고 그거 중에서 골라서 특허내야지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출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면요, 우선 어떤 것이냐 있던 것이냐 그것부터 일단 정하세요. 없던 것이면 발명, 새로운 걸 창안한 거죠. 있던 것이면 개선, 개량 발명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없던 것이면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르고 있는 건지 진짜 없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만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도 해보고요, 검색 엔진도 찾아보고요, 특허도 검색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없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아직 없었다면 왜 없었을까?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야, 이거 필요가 진짜 없는 거 아닌가? 아까 그 피자 먹는 도구처럼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생각은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특허거리까지는 안 가는 거죠. 두 번째, 만들기 어려워서인지. 만약에 아까 그 피자 먹는 도구가 그 판이 게다가 티타늄으로 돼 있어. 개발비도 엄청 많이 들고 몰드비가 6천만 원이에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세 번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서인지. 만약에 필요도 해. 그리고 만들기 어렵다는 건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과도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누구나 필요해. 근데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천재예요. 그거는 발명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없던 것을 새로 만들 때는 이런 점을 검토해봐야 되고요. 있던 것을 더 좋게 만들 때는 문장이 많으니까 복잡하죠.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을 나는 이렇게 개선하고 싶어요. 이런 형태. 근데요, 그런 형태로 발전했던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다가 선호도가 밀려서 퇴화된 걸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웃된 거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미 여러 가지로 분할됐다가 나머지들은 시장에서 아웃되고 원래부터 가장 전형적이던 놈 하나만 살아남아 있다 라는 판단이 들면 굳이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죠. 소비자의 기호라든지 시장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사라졌던 기술도 새롭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경우에는 특허, 신규성에서 거절 사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기능을 넣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 나을까? 자, 분명히 원래 있던 거에서 뭔가 새로운 게 부과가 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함으로써 한 가지의 편익을 얻는데 뜻하지 않게 다른 불편함이 생겨.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거추장스러워진다고 합니다. 거추장거리는 요소가 새롭게 발생한다는 걸 자기는 모르고 새롭게 발생되는 장점만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피자 먹는 도구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나사도 땡겨야 되죠. 피자 하나 넣을 때마다 나사 풀어가지고 피자 넣은 다음에 뚜껑 덮고.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충분히 많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허, 키프리스라고 하죠. 특허정보원. 특허 검색만 하시는데 특허는 공지기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행 특허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 검색도 해봐야 됩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해 보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구글에다가 자연어 검색으로 가세요. 네이버에서는 워낙에 스폰서 광고가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튜브로 검색해 보세요. 요즘은 특허 출원하고 곧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박람회에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아직 특허는 공개 안 돼 있어. 근데 박람회에 나가보면 시제품을 볼 수가 있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자세한 내용까지 모르더라도 그런 기술에 관련된 논문이 출원된 점에 있는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신문, 잡지 기사로 나온 적이 있으면 그것도 공지기술로 인정돼서 내 특허가 거절된 사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도 내 특허가 내볼만 하다, 괜찮다. 근데 출원 비용이 부담이 돼요. 대부분 한 200만 원 하거든요. 별에서. 그럴 때는 이제 각종 출원 지원 제도를 노려볼 만합니다. 출원료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솔직히 말하면 루틴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게 각 지역에 있는 지식재산센터라고 발명진흥회와 각 지역 중기청에서 함께 운영하는 지식재산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내 출원료도 지원해주고 해외 출원비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여성 발명협회에서는 아예 출원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 지자체라고 했는데 지자체 산하에 그 산업공단이죠. 산업단지관리공단, 예, 산단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제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발명진흥에서 운영하는 무료 변리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무료 변리 제도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군복무 대신해서 하는 공익 변리사들이 써주는 건데요. 그게 권할 만한 제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특허를 내게 해주는 지원 제도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정부에서도 안 합니다. 돈을 줘가지고 출원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특허를 출원하고 그 특허가 가치 있는 것이면 정말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특허기술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컨설팅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너는 지금 신발 밑창으로 개발했는데 신발 밑창으로 쓰지 말고 방석으로 써라. 뭐 이런 컨설팅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걸로 평가보고서를 만들고요. 평가보고서는 그냥 책자로 나오는 겁니다. 책자로 나오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보증연계 특허기술 평가제도입니다. 보증서예요, 보증서. 발명진흥회에서 이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저 보증서를 가지고 기술보증기금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기술보증기금에서 은행권에 이제 또 보증서를 써주고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이 됩니다. 아마 기보에서 90%를 보증하게 되고요. 은행에서 10%의 리스크를 떠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평가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죠.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은 상태에서 등록이 안 된 특허일 경우에도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등록된 특허를 보증연계해서 가치평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지식재산 활용 전략 지원 사업입니다. 특허를 통해 가지고 혹은 특허와 관련된 발명 아이디어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나 공정을 개선한 거에 대해서 7천만 원 정도 출연, 이건 다 출연입니다. 빌려주는 돈이 아니고 주는 돈이에요. 그리고 제품 디자인이 특허로 인해서 새롭게 개선될 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IP 사업화, IP 사업화 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그냥 IP로 제품 만드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사업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대부분 컨설팅이나 간접 지원이었거든요. 직접 지원도 있습니다. 특허가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서울시에서 특허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법 좋은 R&D 과제인데요. R&D 과제는 무조건 주는 돈입니다. 빌려주는 돈이 아니고 2억씩 2년 동안 주는 거니까요. 4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이제 매 해마다 요맘때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 거는 요번에 접수가 끝났고요. 6월 말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매 해마다 있는 거니까요. 좀 아쉽죠? 이제 하반기에는 요거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서울 뭐 지역 특화 산업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직접 사업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몇 개의 사이트는 꼭 보는 게 좋습니다. 예. smtech.go.kr이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과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KEIT.re.kr 이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회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연구 과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bizinfo.or.kr인가요? 이쪽에는 이제 각 기관에 올라오는 출연 사업뿐만 아니라 융자 사업까지도 통틀어서 소팅해서 보여준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간략하게 모아보면 이런 프로세스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허가 등록이 돼요. 그러면 발명진흥회에 사업화 연계 특허기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특허가 사업화하는데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라는 판단을 받아봐. 그러면 이제 책이 나와. 할만해. 그러면 보증연계 평가를 또 의뢰해.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하다. 그러면 기보에 가가지고 내밀어. 그러면 기보에서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은행으로 보내줘. 그러면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죠. 엄청 쌉니다. 2%대. 그리고 대부분 3년 거치 5년 상환 아니면 짧으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에요. 한 5천만 원 빌리면 한 달에 14만 원이나 14만 원 정도 빌립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건 등록된 특허 그리고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예 창업하고 싶은 사람, 아예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딱 한 군데만 알면 됩니다.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만약에 IP, 특허 기반으로 확보되어 있으면 정말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대부분이 출연 사업입니다. 빌려준 적은 없고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사업 과제는 몇 가지 창업진흥원과 연계되어 있는 1인 창조기업 지원 과제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도 벤처기업이나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그룹이 나왔죠. 첫 번째, 특허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평가해주는 제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특허를 기준으로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출연 자금을 대주는 지원 사업들이 있었다. 세 번째, 특허를 꼭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우수한 전략을 가지고 R&D 하는 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세 가지가 그런 세 가지의 유형들에 맞춰가지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7, 8개의 프로젝트를 실제로 사업화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9시인데 10분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세 가지만 아주 이해하기 쉬운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디어를 특허화하고 그 특허를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까 이희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인 기반,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합니다. 헤드폰, 이어셋을 자주 이용해요. 근데 아시죠? 이어셋을 쓰면은 귀 구멍 안으로 커널형이라고 그러죠. 삽입형 되면 안쪽에 굉장히 습기가 많이 차고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드폰을 쓰면 귀 전체가 답답해지죠. 대신에 귀 건강에는 이 커널형보다는 헤드폰이 좀 더 낫다고 해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이제 이어셋이라는 헤드폰을 자주 쓰다 보면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얘가 이어셋이라는 헤드폰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 책상에 앉았을 때는 스피커로 쓰는 게 낫죠. 귀 아픈데, 귓구멍에 땀 차는데. 그래서 특허를 하나를 냈습니다. 헤드폰인데 이걸 이제 이어패드라고 합니다. 이어패드하고 이 프레임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되게 하고, 분리가 되면 볼륨을 확 키우고, 끼워지면 그냥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작게 나온다 라는 걸로 하고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에서 이어패드가 분리가 되고, 분리되는 거를 전급 형태로 해서 감지를 한다 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요 끄트머리에 여기에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 분리됐을 때 저렇게 접어가지고 스마트폰 거치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헤드폰으로 쓰던 놈을 분리하면 스테레오 스피커가 되고, 쫄 때는 거치대가 된다. 이 아이디어였는데, 예, 저는 작년에 사업화 되지는 않았고요. 올해 사업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날도 더운데 시원한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누입니까? 카약입니까? 카약? 카누? 카약입니다. 자, 그림은 근사하죠.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이분이 집에 갈 때는 이렇게 싣고 가야 되죠. 보통 저 플라스틱 카약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 카약 캐리어가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에다가 저는 블록 형태를 한번 고안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카약인데 앞대가리하고 꼬리하고 사이를 분리를 하고 좌석부를 따로 배치를 해서 3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브처럼, 레고처럼 요놈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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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되는 단면의 형태는 똑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좌석부를 아예 안 붙이면 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넣으면 1인승, 두 개를 넣으면 2인승. 그리고 보드가 됐을 때는 그냥 서핑보드로 쓸 수도 있고, 중간에 뭔가를 삽입해서 윈드서핑을 할 수도 있다라는 모델로 상품화가 돼서 지금 아마 올해 출시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300만원짜리 카약 캐리어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중소기업청에 해양 레저 장비 개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2년차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애는 자고 있고요. 엄마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저 유모차에 그냥 전기 스쿠터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사고 나면 작살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특허를 하나를 내봤습니다. 유모차도 평상시에 밀고 다니다가 엄마가 힘들면 전기 모터가 장착된 발판에 올라서서 탈탈탈탈 타고 갈 수 있는 유모차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과제가 돼버렸어요. 작년에 또 마침 여성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R&D로 지정이 돼가지고 2년짜리 과제로 매해 12억씩을 지원받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차 결과물로 나온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지금 한참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셨죠? 지금 제가 세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저 세 가지가 테크놀로지 면에서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까? 우리 애도 저 특허를 설명해주면 이해합니다. 그 정도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접근하는 거, 그리고 저런 생각을 저만 하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저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특허로 출원을 한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조경제타운이죠. 근데 이제 다분히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실제로 액추얼한 피드백이 나오는 거는 크게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액추얼한 피드백이 나오는 것들은 생각보다 민간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뭐 디캠프라고 하는
은행들이 출자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든지, 여러분들 예전에는 벤처 인큐베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스타트업 혹은 벤처 액셀러레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예전 벤처 투자 기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컸죠. 그리고 투자처의 수를 줄여갔는데요. 지금은 투자처를 좀 늘리고 투자 금액을 좀 줄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창업진흥원에도 사이트를 잘 뒤져보다 보면 창업선도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선도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서 개인들에게 지식 서비스일 경우에 3천만 원, 제조업과 관련돼 있을 때는 5천만 원의 출연금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출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그러니까 중진공이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보를 통해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까 그 특허 기술 평가 해가지고 보증서로 대출받는 거하고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아예 그냥 내가 특허가 있고 그걸 들고 기술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상담 창구에 가서 특허증 내밀고 나 이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해도 대출될 수는 있습니다. 하려면은 반기에 초에 가야 되죠. 1월 달에 가면 아직 자금이 안 나왔으니까 받기가 힘들고 2월이나 3월 초에 가는 게 좋습니다. 중진공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달 말에 상담을 가서 대충 자금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날 꼭두 새벽에 말씀을 해야 됩니다. 9시에 가면 이미 마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면 가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비즈원이라든지 메트로라든지 대표적인 또 르호봇 이런 데에 입주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혜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특히나 그 아이디어들도 생활 아이디어로부터 특허를 출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특허출원협동조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협동조합은 작년 말에 제가 원오픈 믹스를 통해서 스스로 특허 출원하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수강생들끼리 모여서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정례화되다가 올해 2월 달에 특허 출원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모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조합이 결성됐고 5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아침 일찍 아침 7시에 역삼동에 모여서 특허드림 아카데미라고 하는 조찬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공개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특허출원협동조합은 이런 일을 하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는 교육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을 지식재산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침해라든지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고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특허가 있으면 그거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면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까지 네트워킹을 하고 싶고요. 저희 특허출원협동조합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매주 목요일 아침 7시에 역삼역에서 모여서 그 로봇 역삼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일방적인 강의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강의의 심도가 깊어져서요. 지금은 아이디어 교환 단계에 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디스커션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비밀 보호 유지 협약을 하고요. 각자 들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견을 줍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가 100이었는데 150이 되는 경우도 있고 200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국에는 한 8주차, 9주차 정도 되면 직접 자기가 특허 출원서를 쓸 수 있도록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특허를 직접 출원하는 것이 좋다, 훌륭하다 라는 게 취지는 아닙니다.
작은 물고기는 자기가 혼자 잡을 수 있지만 크고 좋은 물고기는 혼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작은 물고기, 그냥 뜰채로만 떠도 되는 물고기를 여럿이서 달라들어가지고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취지죠.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몇 명에서 같이 들어보면 변리사한테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낼 정도가 아닌 경우도 꽤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필터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점에 불과한 아이디어가 특허라는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게 사업화되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런 전 과정에서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특허촌 협동조합은요, 인터넷 사이트 쉽습니다. 특허가 지식재산의 IP니까 IP 국정5할.kr이고요.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20만원이고 뭐 임원이나 법인은 별도인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IP 국정5할.kr 혹은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조합 가입 신청서에 작성을 하셔서 나가시는 길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조합이 회사는 아닙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저희 이사진에서 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주론 협동조합부터 개발팀 기관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얼마나 비밀입니다. 예. 특허는 공개 전까지는 비밀로 남겨줬습니다. 예. 10명은 넘고 100명은 안 됩니다. 예. 100명은 아직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요 앞에 로비에서 간단한 네트워킹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 명함 교환이라든지 특허나 발명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혹은 특허초론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저희 이사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요. 저희 이사진들 중에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사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나 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